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가지치기를 할 건데요. 수확이 끝나고 나면 가지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해도 되고 어떤 분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 생육 주기와 그리고 목적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나무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이제 보면 가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닥으로 많이 쳤죠. 이제 품종은 메가블루인데 아주 지랄 맞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잘 올려놓으면 그래도 위쪽으로 나무를 키운 상태에서 휘게 되면 그래도 서서 수확이 가능한데, 처음에 키울 때는 아주 지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기에 예로 들기 가장 좋은 품종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요런 경우 이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바닥으로 치고 있는 거,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 자리에 그 열매를 따고 나면 열매가 그 가지에는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달렸던 가지들은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르는데 굳이 지금 요런 것들을 잘라줘도 되지만 굳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가지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가지가 한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라줘요. 그러면 굳이 그 가지, 열매를 땄던 가지를 자르지 않아도 잘라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바닥으로 쳐버렸잖아요. 바닥으로 쳤으니까 아예 그냥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열매가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살릴까 말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가지가 굵은 가지도 아니고 이 가지가 굵은 가지도 아니고 바닥으로 아래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얘가 더 잘 올라오는 가지니까 이 바닥에서, 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 파란 거를 살리고 얘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얘 같은 경우 그래도 굵은 주축지에서 나왔지만 너무 아래로 바닥으로 쳐지는 가지잖아요. 그럼 얘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얘도 잘라서 바닥으로 가는 것들은 이렇게 다 잘라버려요. 근데 얘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잎눈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는 건데, 얘는 이제 너무 여기서 커지게 되면 점점 또 아래로 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가깝게 하나 잘라주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굵은 가지에서 나왔지만 너무 아래쪽에서 옆으로 가는 거니까 잘라버려요. 왜냐면 잘라버려요. 생장을 할 때 굳이 이제 약한 가지들을 살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붕소 연면시배하다 붕소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10개 해도 1000배로 해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0배로 안 쓰신 분들은 1000배로 쓰면 안 되고 한 2000배 정도 쓰셨다가 1000배로 점점 용량을 늘려가는데, 이렇게 필요는 잘라버리면 중간에서 또 새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아래로 가니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자르고, 그래서 이 휘어지는 부분 사실은 여기서 자르면 가지가 조금 위로 올라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굳이 여기서 자르면 어차피 자라서 더 밑으로 쳐질 거니까 좀 더 두꺼운 쪽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있지만 휘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잎눈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또 잘라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가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 자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정도로만 하고 너무 다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왔지만 이 주축지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얇잖아요. 얇으니까 얘가 이 가지가 점점 더 커지면 얘가 확 구부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잘라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얘도 점점 자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자, 여기를 바닥을 치고 있던 게 없어졌고 나무는 수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가지가 점점 더 뻗어나가서 가을에는 더 많은 가지가 생기고 꽃눈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자를 때 어린 묘목들을 이제 빨리 키우고 가지를 뭐 많이 받고 싶어 가지고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지가 얇아요. 얇은데 굳이 그 얇은 가지를 더 잘라 가지고 가지를 더 받아서 올려 가지고 득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린 나무들은 굳이 자르고 싶다면, 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요런 가지들 있잖아요. 저 바닥에 있는 요런 가지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가지들, 굳이 이런 것들은 좀 잘라 주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얇은 가지를 더 늘리겠다고 잘라 가지고서 해줘봤자 큰 의미는 없겠죠. 대신에 이런 유목들, 준성목들, 이런 나무들은 잘라주면 그 원하는 만큼 또 가지도 뻗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이 상태에서는 또 올해는 더 많이 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준성목들은 뭐 잘라주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런데 오래 식재한 이런 어린 것들 이제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크고 있는데 가지도 얇은데 굳이 그런 것들을 쳐가지고서 가지를 더 많이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자,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번에 잘라봐라 하면서 영상 올렸었잖아요. 광합성을 하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거 하고 굳이 싹둑 잘라갖고 키우는 거 하고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그때도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올해는 차이가 나겠지만 내년에 1년 더 키우잖아요. 그럼 그 두 나무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한번 내년에 올려보도록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이 졸일 필요도 없어요. 급하게 막 가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결국은 어린 나무들은 지금 클 수 있는 한계, 1년 차에 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2년 차에 또 커지는 게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가 올해 키우고 내년에 전정해가지고 다시 내년 가을까지 키워놓으면 2년 지나면 나무는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너무 어린 나무들까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를 필요 없다. 자르지 않아도 2년 후 내년 겨울 가을쯤 되면 똑같아진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차이 뭐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제대로 키우면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린 나무를 그렇게 막 가지 여러 개 받으려고 자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유도를 시켜서 꽃눈을 달 수 있는 가지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지를 거의 다 쳐버려요. 완전 거의 강전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하시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바짝 쳤는데 나무가 마르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죽기 시작하면 계속 죽어요. 그래서 좀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강전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 뭐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라도 열매 따자마자 과감하게 다 쳐버려요. 과감하게 다 쳐버리는데 시기를 잘못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고 잘 키울 수 있다는 뭐 확신이 드시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만 하시고 봄에 전정할 때 그때만 제대로 해주셔도 충분해요. 굳이 뭐 여름 전정 꼭 해야 되네, 가을 전정 꼭 해야 되네, 뭐 그런 거 굳이 들으실 필요도 없고 꼭 따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여건이 안 되면 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봄에 한 번만 하셔도 되고, 그런데 내가 그나마 좀 가지를 유도를 잘해서 세 가지 받아가지고 좀 튼튼한 가지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따고 나면 나무가 수세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때 뭐 가지도 굵어지고 뭐 새로 나오는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전정을 해서 좀 자랄 수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게 통풍도 잘 되게 유도를 해주면 나무가 훨씬 더 좋겠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지는 봄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새로 나온 가지들이나 기존에 있는 가지들의 꽃눈이 안 생겼도, 어차피 봄에 생긴 새로 쭉 나온 가지들이 꽃눈을 만들 거잖아요. 꽃눈을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가지를 뭐 다 자른다고 해서 세 가지 많이 받았는데 꽃눈 못 만들면 그 다음에 열매 하나도 못 따고 그럼 뭐 득되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블루베리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이유가 세 가지를 받아서 꽃눈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건데, 결국은 내가 꽃눈을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여름에 굳이 뭐 강전정을 해야 되네, 아니면 조그만 가지만 잘라줘야 되네, 막 그런 논란들은 굳이 뭐 어떤 게 맞는지 막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봄에 한 번만 전정해도 되고, 가을에 순짓기 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지금 조금 잘라도 되고, 좀 잘 하실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한번 도전전신을 투철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면 자르셔도 돼요. 잘 키우면 강전정 해도 거의 막 삭발하듯이 해도 가지가 쭉쭉 나와서 잘해요. 대신에 경기 북부 지역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을에 기온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시간,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8월에 예초기로 레가시를 다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꽃눈이 생겼잖아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윗부분에 너무 높은 부분만 자르고 주변에서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통로 쪽으로 나온 것만 잘랐지 완전히 다 삭발을 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8월 달에 잘랐는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가림 하우스였기 때문에 8월에 겁없이 그냥 자른 거지, 만약에 노지였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경북의 북부 지역 막 이런 데들은 더더욱 안 되겠죠. 6월 달에 뭐 자른다,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경기 북부는 6월 달에 수확을 못 하잖아요, 다. 그래서 6월 빨라야 6월 하순이 될 텐데 그때 하셔도 돼요. 7월 초순 뭐 이때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서 더 늦어지면 저처럼 혹시 제가 8월 달에 했다고 나도 해도 되겠네 그러고 잘라버리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생육 주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재배할 수 있는 재배 환경,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거를 몇 달 동안 키우고 어떻게 꽃눈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런 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 자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전지든 가을 전지든 뭐 해주면 좋은데 항상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재배 환경과 생육 주기를 생각을 해서 키울 수 있느냐, 꽃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자르란다고 해서 막 자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른다고 해서 누가 막 잘라도 돼요 그래서 잘랐는데 그게 꽃눈을 남겨두고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잘라줘야지 꽃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꽃눈 안 생겨갖고 열매 못 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데요. 열매를 수확하고 나무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이 급성장할 나무 시기에 영양분을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가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지들이 굵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굵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이걸 제가 자른다고 해서 나도 잘라야지 하고 무턱대고 막 자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전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기후 조건과 재배 조건, 그리고 내 위치에서 언제까지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꽃눈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전지를 할 때 좀 무턱대고 막 자르야 된다고 어떤 유튜버가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봤더니 꽃눈이 되게 많이 생겼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 않으면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 늦게 찍게 됐는데요. 그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 보이는 것들, 마늘 캐느라고 그랬어요. 여기 뒤에 보면 마늘 엄청나게 많죠? 마늘 캐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장마철하고 갑자기 겹치니까 이게 마늘은 캐야 되는데 비는 마구 오고 그래가지고 비 안 온 틈에 마늘 얼른 캐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겨 심고 막 그러느라고 영상을 좀 늦게 찍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좀 도와줘가지고 베트남 애들을 일을 시켰는데 한 4명이서 하면 1시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밭에 있는 마늘을 바깥으로 좀 빼야지 하우스로 옮기는데, 그래서 10,000원씩 더 줄 테니까 1시간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힘들다고 안 해가지고 친구가 와서 친구랑 같이 더블캡으로 밭에 막 빠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또 안 빠져가지고 친구가 밤늦게까지 도와줘서 해결하고 또 새벽까지 막 일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또 비료 다시 한번 줄 건데요. 비료 주면서 왜 주는지 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지할 때 이런 것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꼭 생각하시고 자르시고, 이제 나무 자르셔가지고 또 피해보는 일 없으시도록 또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